의대 증원을 둘러싼 용산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면서 친윤계 의원들이, 친윤계 또 측근들이 본격 반격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당정 갈등이 아닌 한정 갈등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관련 목소리부터 확인하시죠. 더 강한 이 대통령과 함께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설득을 해야지 그냥 말 한마디로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과 지금 정부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와 정부의 그 입장 차이가 드러난 것이죠. 한동훈 대표 이꼴 국민의힘은 아닌 거잖아요. 당정 갈등이 아니라 그냥 한정 갈등이 되는 거죠. 들으신 것처럼 권성동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는데, 자, 한 대표 바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민심이 다른 내용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집권여당 대표의 임무입니다. 그러라고 63%가 저를 지지해 주신 것 아닌가? 저는 일각에서는 당정 갈등이 아니라 한정 갈등이라고. 일각에서 그러시는데 그 일각이 계속 저 대통령실의 일부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익명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별로 좋게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당대표잖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제가 당대표잖아요. 라고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했습니다. 네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저녁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 용산과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프레임은 본질을 가리려는 시도다라고 얘기를 한 반면에 장해찬 최고위원도 SNS에 글을 올렸는데 자신을 향한 합리적 비판을 인신공격으로 여기는 태도는 검사스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그런데 저는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은요. 그 유난 갈등 관심 없습니다. 한정 갈등 관심 없고요. 당정 갈등 이런 것도 관심이 전혀 없어요. 지금 뭐가 관심이 있는 거냐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과 대통령실과 그런 그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의료 문제를 응급실, 수술방 이런 문제를 충분히 정부가 관리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남궁인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본인 자체가 시한폭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우리가 더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하면 대통령 말씀을 듣는 게 당연히 믿어주는 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 않나? 그다음에 국민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게 진짜 응급실 가가지고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추석 연휴 좀 있으면 오는데 과연 추석 연휴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일반 국민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내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내 형제들, 우리 애들 혹시 다치거나 병 났을 때 과연 응급실이나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지. 누구랑 싸운다 아무런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안 하고 이러이러하니까 의료가 관리 가능하다. 아무런 걱정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누구랑 싸운다 이런 이야기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 이번 추석 연휴 지났을 때 의료 문제가 막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넘어가고 의사들이 다 복귀하고 그러면 저부터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입니다. 왜 쓸데없는 이야기 해가지고 국민들 불안하게 했느냐고. 그런데 만에 하나 진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한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사람들이 저게 누구 잘못이고 그런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정부에서 이거 국민들을 안심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 언제 의사들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해법을 알려주는 것이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그제 나왔던 이 설득을 해야지 말 한마디 툭툭 던진다고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나는 전당대회에서 63%의 지지를 받은 집권 여당의 대표다. 유난 갈등이 몇 차례에 걸쳐서 반복됐는지 5번인지 6번인지 기억조차 안 나고 과연 누가 이겼는지 누가 잘했는지 이런 거는 기억이 안 난 상태에서 국민들의 부담만, 국민들의 걱정만 늘어나고 있다는
정혁진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응급실 가봐라. 괜찮다. 그리고 응급실의 어떤 그런 문제들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문제지 이번 의대 정원 문제로 촉발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언론에서 다수 지적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대통령의 생활 현상 인식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잘못된 보고를 받고 계신다라고 저희 야당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분도 만약에 그런 잘못된 분들이 잘못된 보고를 했다고 하면 그건 큰 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총선 전에 대통령께서 마트에 가셔서 대파를 흔들면서 가격이 합리적이다 하고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기자의 질문에 응급실 가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자분들이 안 가보셨겠습니까? 그리고 응급실이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를 받고 나서 응급처치한 다음에 뭐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 분류를 돼서 거기도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인력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아마도 잘못된 보고를 받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자, 한동훈 대표 오늘 잠시 여야 대표회담 준비를 위해 당사에 출근을 했는데 기자들이 좀 물어봤습니다. 오늘 반응은 이랬습니다. 더 말씀드릴 건 없고요. 어제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이제 지금 선거가 없는 지금이 개혁의 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서정 변호사님. 갤럽의 여론조사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 긍정평가는 27에서 23으로 한 주 전보다 4%포인트 떨어졌고요. 부정은 63에서 66으로 올랐습니다. 그 부정평가의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경제민생 물가, 두 번째가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결국은 지금 이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의대 정원 문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정적인 평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여론조사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용산 대통령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마 근데 그 개혁은요 혁명보다 어려운 거예요. 개혁하다 보면 이제 그 누리는 거는 모든 국민이 누려요. 장기적으로. 그런데 그 당장 피해 보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지지율이 잠깐 이게 그 하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그럼 이게 야당이고 대안을 제시해야죠. 즉 응급실이 위급하다 뺑뺑이 이 말 누가 못해요. 그래서 의료개혁을 백지화해라. 근데 이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그냥 이게 백지화하라. 빨리 이게 옛날이 낫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 말을 하든지 대안을 제시해야죠.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이게 심각하단 말 저도 합니다. 그 대안이 백지화인지 아니면 정면 돌파인지.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 안도 저 납득이 안 돼요. 예. 왜냐하면요. 내년에는 그대로 뽑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유예하고 그 다음은 답이 없어요. 이 안을 의사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해결하려면 이게 의사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예. 과연 전공의들이 받을까요? 저번에 박단 회장을 만났을 때 거부했죠. 예. 제 말은 이게 의사들은 내년에 한 명도 뽑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한쪽이 중재라면 한쪽이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중재안이 됩니까? 그것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개혁이라는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서 엄청나게 흔들려요. 예. 백지화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이게 백지화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게 천년만년 응급실 뺑뺑이 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개혁 안 하면. 예. 이걸 막기 위해서 당장의 고통이 있더라도 개혁을 추진할 거냐? 그냥 정면 돌파할 거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을 믿고 정면 돌파하는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 답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그 외에는 없다 봐요. 예, 일단 뭐 만나서 뭔가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 만남조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장혜민 변호사님.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채널A 취재 결과 최근에 그제 이렇게 발언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 후에 선거 없는 지금이 개혁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나한테 부여된 소명,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명은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개혁에 도전하고 완수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선거가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뭔가 뚝심 있게 휘둘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좋은 적기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그런데 의대 정원 그 확대 추진이 사실상 선거 내지는 정치와 전혀 무관했던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사실 총선 앞두고 국민들 처음에는 초기에는 박수를 받던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협상의 물꼬는 트이지 않고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과학적이다, 데이터에 기반했다, OECD 무슨 그 인구 대비 의사 정원 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 의대 정원의 배분을 하는 과정 중에서 2,000명이 어떻게 산출됐고 배분이 어떻게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회의록도 제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에 굉장히 허술하게 사실상 그 화두를 그 정책을 던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는 사실 그런 맥락을 지우고 이건 온전히 개혁 정책이고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저항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세를 계속 견지하는 건 이건 어떤 정부도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사실상 상대가 있는 그런 조율을 해야 되는 현안에서 가져야 될 그런 견제해야 될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사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일부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선거를 위해서 어쨌든 국민들의 눈시를 살피고 또 지지율에 굉장히 추이를 보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또 양보하고 조율해가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래 내년 선거 없어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나갈 것이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시면 야 내년에 선거 없어 밀어붙일 거야 의사들이 그럼 굴복할 수밖에 없을걸?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일각에서의 얘기겠지만 금융실명제나 뭐 고속도로 건설, 경부고속도로 건설 뭐 이런 등등의 엄청난 개혁 과제들이 당시에도 엄청난 반발에 부닥쳤지만 결국은 추진해서 지금 와서 인정을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상황 자체가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의사 정원이 늘어야 된다라고 한 대통령 말씀에 반대한 사람 있습니까? 몇몇 의협회장이나 몇몇 사람들 빼고는요. 국민 90% 이상이 다 찬성할 거예요. 하지만 의사들의 저항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와중에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거는 응급실인데 더 심각한 건 수술방이라고 한 거거든요. 예. 수술실이. 예. 지금 전체 그 수술실에 40% 내지 50%가 문을 닫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2건 하던 수술을 이제 하루에 1건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관련해가지고 사람이 병들거나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무슨 이야기 합니까? 골든타임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 골든타임이 지나가가지고 그 아까운 생명들이 지금 희생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든 빨리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국민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문제는 지금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더 심각하기 전에, 더 심각해지기 전에 그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아기 생명 지키고자 했던 건 친어머니였듯이 환자의 죽음 보고 더 견딜 수 없는 건 의사 개개인 아닌 정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솔로몬의 재판. 누가 지금 솔로몬에 비유한 겁니까? 한동훈 대표를 솔로몬에 비유한 겁니까? 누굽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연찬회에서도 그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서 모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언론 보도 나왔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의료개혁의 방향은 맞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희생되는 국민이 있다고 하면 그 국민에 대한 희생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말을 누가 하셨고 상당히 공감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솔로몬의 재판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죠? 예, 솔로몬이 누가 진짜 엄마인가라고 했을 때 반을 나눠 가져라 하는 판사의 얘기에 제가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어떤 그런 솔로몬의 지혜를 지금 이 갈등 국면에서 누군가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인지 한동훈 대표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